1월 30일이고요. 주제는 망한 부잣집인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제너럴 일렉트릭은 1892년에 설립이 돼서 꽤 오래된 회사고요. 처음 이름은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어요. 에디슨? 그 우리가 아는 에디슨이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에디슨이 만든 전구 회사에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미국을 회사요? 전기 회사. 토마스 에디슨 전구랑 전구 전기 회사?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기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에디슨이 왜 우리나라에서 그냥 발명왕 이러는데 이렇게 인생이 되게 복잡다단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디슨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이게 뭔가 경쟁사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문과형 인간인데 전기를 이렇게 직류랑 뭐 교류 방식이 있는데 에디슨이 주장한 방식으로는 에디슨은 뭐 교류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나? 이러고 이제 경쟁사는 직류를 써야 된다고 주장했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에디슨이 경쟁을 하다 밀리면서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였는데 그게 이제 다른 CEO였던 어디 갔냐? CEO였던 어떤 모건 파이러트라는 사람이 에디슨을 이렇게 팽한 거예요. 팽하면서 이제 에디슨을 지워버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이제 회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됐고 사실은 경영권에서 쫓아낸 거예요, 에디슨을? 네, 경영권에서 에디슨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제조업 쭉 이렇게 성장을 해왔던데 그 처음에 그 뭐지? 다우존스 100 지수에 살아남아 있던 회사 중에 처음에 다우존스 지수에 있었던 회사 중에 유일하게 살아 있었대요. 100년이 지나도록. 근데 이번에 이번에 분사를 마무리하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세 개의 회사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살아남아 있는 회사는 이제 없다. 초창기부터 시작 멤버부터 있던 회사는 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기 발전 사업 특화 기업 집단이었고 저는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 그럼 냉장고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냉장고를 만들었구나. 그조차 몰랐어요. 아, 90년대는 냉장고를 은근 대우에서 수입해서 약간 부자들이 쓰는, 한국에서는 부자들이 쓰는 괜찮은 냉장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한때 미국에서 시총 1위를 한 적도 꽤 있었대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갔던 애인데, 왜 망했는가가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없어요, 그 회사? 아니요, 있어요. 근데 세계로 분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전자 소비 기구 제조사, 그 백색 가전 제조사였고, 그 다음에 2024년 4월에 제너럴 일렉트릭 번호박, 그러니까 발전 회사를 떼어내면서 해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기존 제너럴 일렉트릭의 법인은 항공 엔진 제조사인 GE 에어로 스페이스가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재산은 누가 지낼 거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장남이 지내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분산은 했고 GE라는 그 이니셜 왜 나스닥에 있는 그 이니셜을 계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성기 때는 미국 집안 구석구석에 들어가는 가전제품부터 얘네가 은근 만들었던 게 CT, MRI, 펫, 초음파 등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병원에 납품을 했으니까 꽤 고수익 장비잖아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그런 것까지 점유율이 꽤 높았는데 어쩌다.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랑 기계는 다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기계랑 있고, 기계는 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기계랑 기계는 다 만들었고 비행기 자동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드는 회사라고 있고 옛날에는
뭐 구글 이런 거 없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제일 좋은 회사가 미국의 GE다라고. 아니, 옛날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입사하고 싶어 뭐 이런 회사요. 요새 구글 갈래 이러는 것처럼 저 구글에서 청소하면 안 돼요 이런 것처럼 제너럴 일렉트릭 입사하게 해주세요 이런 회사였고 자동차 엔진도 만들었고 철도 차량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대단하다. 그간의 가스터브 원자로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망하기 쉽지 않은 회사인데 망했다는 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 비행기 엔진까지 만드는데 지금도 이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잉사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도 만들고 있고 지금 사실 그 망하긴 했는데 망한 부잣집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지는 다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옛날의 명성에는 이제 빛이 발했다. 그래서 전기나 기름이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만들고 있거나 만들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벌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 세대는 냉장고 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적 종기 기구의 대부분은 이 회사가 차지한 적이 있었고 전 세계 회사 수익의 순위에 항상 빠지지 않고 랭크될 정도로 장사가 잘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비싼 게 많잖아요. 그래서 리서치 사업도 한 거예요. 캐피탈 사업도 해가지고 이거를 빌려줄게 렌트 사업 같이 하면서 캐피탈에서도 돈을 엄청 벌어들인 거예요. 왜 망했죠 진짜? 진짜 외망했죠예요. 이거를 잘 연구해야 이제 나중에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 때문에 그러나 컴퓨터. 그래서 지혜 캐피탈을 자회사로 넣어서 돈을 이제 삽으로 퍼서 긁어 모았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제조업과 금융업의 조합이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킨 원조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이었대요.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 스케일이 미국 그러면 제너럴 일렉트릭 이럴 정도로 그렇게 표본으로 이렇게 했었고 근데 이게 토마스 에디슨은 이제 전구랑 전기를 처음 시작으로 했었잖아요. 약간 재밌었는 게 우리나라가 개화기에 고종 황제가 경복궁에 네. 전기 달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지휘 전구래요. 오.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은근 전구를 빨리 달아가지고 동아시아 최초였다고 하네요. 사치를 해서. 그래서 그 한때 많은 사람들한테 다 들어가고 싶은 기업 1위를 다퉜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만 하더라도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를 했었는데 삼성으로 옮기고 엄청나게 후회를 했던 그런 아, 그래요? 좋은 선택이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지금은 좋은 선택일 수 지금은 다행이었던 네, 지금은 다행이었던 건데 그 최고의 선택이야. 최고의 선택. 최근 그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됐었는데 한국에도 90년대에는 식스 시그마라는 경영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로 막 알려지면서 이 CEO가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그때 약간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처럼 막 인기를 끈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경영 모델이 사원 입장에선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A, B, C 등급 나눠가지고 왜 대기업에서 한때 했던 건데 A 20%, B는 70%, C 10% 이래서 성과급만 자르면 상관없는데 성과급 성과제. 거의 다 그냥 해고를 해버렸어요 C등급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때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맞아. 직원들이 엄청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제 윌치 입장에서는 일 안 하고 빈둥거리고 아부만 뜨는 사람을 걸러낸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직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제 꼴 보기 싫은데 날려버릴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인화가 좋아가지고 인기 좋은 사람은 그냥 계속 생존할 수도 있는 거고 다면평가를 하면서 한국에서는 정치질 잘하고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쵸 일하는 애들 정치질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부작용도 발생을 했고 하여튼 중성자탄이라는 별명이 그래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MMA를 엄청 많이 했대요. 그 문어 발지 확장을 하는데 왜 중성자탄이면 좀 잔인한 말인데 기업 건물을 남겨두고 사람은 다 없애버린다고. 무섭다.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면 가차없이 그냥 구조조정 그러니까 MMA를 해서 회사를 인수하면 보통 살려두잖아요 직원들을. 근데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 건물만 남기고. 약간 그러니까 인화적으로 사람 중심의 경영은 좀 아닌 느낌. 그런 식으로 경영을 해서 중성자탄의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추진력으로 근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때 확 발전하게는 한 거죠. 그래서 조선업에도 진출했었대요. 그래서 선박 제어 시스템과 선박용 엔진, 시추선진 각종 해양 플란트에 들어간 장비들을 생산을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안 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부산에 제너럴 일렉트릭 지사가 있었대요. 됐다고 하고요. 여튼 제품 판매와 더불어서 리스 등 금융 상품 창출에도 있었는데 그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때 완전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캐피탈 회사가 점점 빌빌하게 됐는데 사실 제너럴 일렉트릭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였대요. 제조회사잖아요. 제조회사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이나 LG도 크게 보면 제조회사잖아요. 근데 삼성이나 LG도 LG는 아니구나. 삼성도 왜 그 금융업 쪽에 들어는 가 있잖아요. 보험이나 생명이나 그런 거 있는데 그거를 너무 재미를 많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너럴 일렉트릭의 한때 수익의 60%를 금융에서 나오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잭 웰치 입장에서는 금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조업은 공장도 지어야지, 사람도 고용해야지, 이렇게 재료도 사와야지 이러는데 금융업은 앉아서 돈 먹고 돈 벌기니까 야 공장도 안 지어도 되고 얼마나 좋냐 이러고서 막 그 금융업을 이렇게 치중하게 되면서 되려 이게 돈을 확 벌어다 줬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 장부도 조금 이렇게 맞춰놨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막 수익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회계 용어라 잘은 모르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대출 예비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수익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또 무슨 회계 절차를 해가지고 또 수익을 조금 올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 회사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프를 조작을 했네. 만들어서 비판도 받았는데 시장에서는 이게 그 주주들은 야 이 회사는 계속 우상향하는구나 이러고서 미친 듯이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서 엄청나게 주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 2008년에 일단 빵 하고 이제 그 금융 리스크가 터지면서 휘청을 한번 했고 두 번째 휘청이 2011년에 일본하고 관계가 있어요. 원자로를 납품했는데 후쿠시마 119 진짜로? 진짜로. 와. 그래서 지금까지 속삭이고 있잖아요. 아, 그게 제너럴 거였어. 네, 그게 제너럴 일렉트릭 거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또 빵 하고 이미지가 완전 실추됐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사람이 잭 웰치의 경영 방식이 완전 그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그 경영은 다 한 거예요. 그때는 좋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야 구조 좋게 만드네 이랬는데 그 어떤 식이었냐면 이제 왜 별 볼 일 없는 작업을 하청 주기.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작업 하청 뭐 경비 이런 거 있잖아요. 난이도 없는 작업 하청을 주다 보니까 약간 그 품질에 있어서 리스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잭 웰치의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키즈들이 있대요. 또 이 제너럴 일렉트릭 출신의 키즈들이 어디에 가서 지금 앉아 있냐면은 보잉에 가서 앉아 있대요. 근데 보잉이 요새 자꾸 사고 터지잖아요. 나사 풀려가지고 문 떨어져 나가고 막 기계 결함 있고 이게 잭 웰치한테 배운 애들이 경영해서 이렇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웃소싱을 너무 하다 보니까 품질이 안 좋아지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전시는 아까 말했지만 토마스 에디슨이 자신이 설립한 전기 관련 회사들을 몽땅 합병해서 세운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지만 이제 직류 도입을 주장하던 에디슨이 조지 웨싱턴 하우스한테 밀리면서 경영권에서 쫓겨나고 역사에서도 에디슨 다 지워버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좀 재밌는 거는 잭 웰치의 경우에도 그때는 엄청 추앙받는 CEO였잖아요. 지금 기업 속에 들어가면 잭 웰치가 경영했던 걸 다 지워버렸대요. 아, 본인이 했던 대로 지워졌구나. 오히려 에디슨이 역사로 살아남아. 미국 사람들이 이게 에디슨 회사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2000년대 초반에 전구 회사를 매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비판을 엄청 받은 게
막상 이렇게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역사의 상징인 정부가 돈이 되든 안 되든 왜 팔아 제끼냐 이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 엄청 비판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쉬운 길로만. 네. 그리고 이 복잡한 거는 안 하고 제가 읽어서 이해 안 가는 건 안 할게요. 땡. 그리고 2011년 4월쯤에는 수익을 올리고도 탈세한 게 밝혀져서 또 엄청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도 하고 그러면은 질문. 네. 제너럴 모터스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제너럴 모터스하고 상관없어요. 네. 그냥 제너럴마 같은 거구나. 네. 그러고서 2015년에 한때 헛꿈을 꾸었는데 제너럴 일렉트릭이 기업을 소프트웨어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넉넉고 이제 제조업이랑 금융만 돈 벌다가 이제 배 아파진 거죠. 애플과 구글을 보고 너무 배가 아파진 나머지 현대까지 120조 기준의 기존 산업 부분을 팔아치우면서 앞으로 더 팔아제끼겠다고 그러면서 산업용 운용체제인 프로딕스를 만들고 산업계의 윈도우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혜 경쟁 산업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구글이 될 거라고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때 실패를, 망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때 실패로 돌아가 버린 거죠. 꿀 대차게 망한 거죠. 그리고 가전제품 냉장고와 세탁기 만드는 게 지금 없는데 사가는 회사가 뜻밖이었어요. 짱깨들이 사갔어. 하웨이? 하이는 아니고 샤오미? 샤오미 아니고 하이얼. 하이어. 하이얼이 중국 애들이 이 가전사품 사업부를 냉장고 있던 저 맞아요. 저가형.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되게 고급인 냉장고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중국에 팔려가지고 슬픈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너무 슬프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래도 하이얼 입장에서 많은 돈을 들였어요. 40억 달러에 사갔대. 4조 8천억에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당시 금액이니까. 예. 그리고 사실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 그때는 멀쩡했으니까 삼성에서도 건드려 봤었대요. 근데 삼성이 반독점법에 걸리면서 삼성 인수는 무산됐었고,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이제 쿡 찔러 봤었는데 스웨덴 일렉트로룩스라는 회사에서도 반독점법에 걸려서 인수 못하고 결국 하이얼의 손에 넘어가서 저가형 냉장고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추락하는 게 아까 말했지만 후쿠시마 제일 원자로 이거 너무 대형 사고가 진짜 터진 거죠. 그러고 그래서 그 아까 정부 사업 매각한 게 2017년인데 꼴랑 5억 달러에 그러니까 약 5천억 원에 그걸 매각하기로 하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상징인 정부를 저렇게 팔아제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약간 큐가 아니고 찾고 있어요. 필립스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 웃긴 게 LED는 남겨두고 전구 백열 전구 형광전구만 팔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얍사를 상징성을 팔아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되려 있대. 너무 미국 사람들은 약간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어디 팔았는지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못 찾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되려 주가가 샥 내려갔어요. 괘씸한. 괘씸죄도 있고 아니 얼마나 어렵길래 전국가 땅에까지 팔아제끼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2012년 때 주가로 17년에 판 그 사고 때문에 주가는 2012년 돌아갔고 계속된 주가 하강으로 인해서 2019년 초에는 1990년대랑 주가가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판단 잘못한 게 엄청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지 캐피탈까지 이렇게 막 손실을 기록하고 금융위기 때 삐리리하게 되면서 재결집 부임 이전 1980년대 초에 도산위기가 한 번 있었는데 창사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련 보고도 제너럴 일렉트릭의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는 기사를 썼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잭 웰치 시전에 경영 전략에 지위의 덩치를 키우는 데는 일조를 했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MMA를 하니까 덩치를 키우는 데 일조를 했지만 그 속내는 지위가 점점 금융에 의존하게끔 변화가면서 부실하게 된 그 경향이 있다. 본업이었던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도 못하고 아웃소싱 이런 거를 통해서 비용 절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실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잭 웰치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렇게 기업을 운영할 때는 시너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백화점식 경영, 문어발식 경영하면 시너지가 난다였는데 이제 이게 부실해지기 시작하니까 문어발식 경영이 서로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잭 웰치는 경영의 귀재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칭송을 받았고 그의 자서전이나 그의 경영 기법을 다룬 책이 막 경영학과에서 배워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잭 웰치에 대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다. 그게 접니다. 아, 왜? 왜요? 예? 경영학과에서 그거 배웠어요. 아, 경영학이었구나. 네. 경영학을 나오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호적이었나요? 예, 저희 07학번인데 아, 네. 2009년인가 그때 생산 운영 관리라고 그 잭 웰치가 생산 운영 관리 그러니까 시스템 이렇게 맞추고 그러는 거 네. 그러니까 생산에 관해서는 귀재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행 평가가 그 잭 웰치라는 책이 있어요. 한 500페이지 되는 거. 너무 길다. 그거 읽고 저기 독후감 쓰는 게 저기 그 수행 평가였어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시대를 풍미하셨군요. 근데 웃긴 게 2008년도면 좀 기울었을 때 같은데 교수님이 약간 좀 그걸 파악은 못한 것 같아. 그런 시간을. 약간 이제 삐걱거리고 있는데. 네, 삐걱거리고 있는데 지고 있는데 그 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추앙해가지고 그렇게. 굳이 말하면 네. 제가 나온 학교를 들먹거려서 웃기지만 이대도 슬슬 망했지 갑자기 망한 게 아니거든요. 삐걱거리는 거는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징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201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그의 유산들이 대려 회사의 발목을 잡고 문어발식 확장과 무자비한 구조조정, 캐피탈 회사를 통한 과감한 금융학자들이 잭 웰치 시대에서는 이렇게 글을 막 이렇게 떠박들게 했지만 나중에는 다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그룹 전체를 뿌리째 흔든 거죠. 그래가지고 대려 잭 웰치가 그리고 그런 게 있었대요. 이렇게 그 제너럴 일렉트릭 전임 회장이 잭 웰치한테 이거를 CEO 그 경영권을 넘기면서 난 너한테 퀸 메리호를 선물할 거야 라고 그랬대요. 그게 퀸 메리호가 뭐냐 하면은 절대 그 세계 최대 비싼 유람선이래요. 그래서 이 퀸 메리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뽀세지지 않는다. 그랬더니 잭 웰치가 약간 미래를 예언한 것 같았는데 아니요 저는 이 퀸 메리호를 부술 겁니다. 저는 쾌속정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런 기업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막 휘둘러서 앞으로 전쟁 이러긴 했는데 나중에는 되려 그 안정적인 경영이 되려 안 되고 이렇게 부실해진 게 있었고 잭 웰치 전에 CEO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정치가 작은 회사 뭐 중소기업이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 누가 상을 당하면 전화를 걸어줬대요. 그런 그 정도로 했고 약간 미국 전통의 관료적이고 이렇게 좀 따뜻한 가족적인 분위기의 회사였는데 잭 웰치가 들어서면서 마구 칼날을 휘둘러 대면서 덩치는 키웠으나 그 퀸 메리호가 쾌속정이 됐다고 쾌속정이 암초를 들이받고 망했다. 이 정도로 행생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회사가 세 개로 쪼개졌는데 2018년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구성 종목에서 빠지는 수모를 당했고 이제 굳이 얘기하면 IBM도 약간 니나노 하다가 이렇게 막 경쟁자들한테 발린 것처럼 지금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는 사업이 세계 1등인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 하면은 그 의료기기도 뭐 다른 데서도 만드는 거죠. 필립스 이런 데서도 만들고. 원앤 저도- 온리가 없어진 거죠. 네, 원래 온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그 항공기 엔진도 전 몰랐는데 롤스로이스가 항공기 엔진을 만든다네요. 나 몰랐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아니었어?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롤스로이스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기 엔진에 있어서 강자로 약간 부상되고 지금 있대요. 강자래요? 네. 오. 약간 올라가고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이 약간 유지는 하고 있지만 또 보잉 애들이 요새 장사가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조금 제너럴 일렉트릭한테 이제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고픈가 보다. 얼마 그래서- 전에 보잉 그거 사고 나서 그런가? 네, 그래서 CEO가 지금 그래서 밖에서 왔는데 분사를 하기 전에 최초로 GE 출신이 아닌 사람을 CEO로 앉혔다고 합니다. 오호. 그리고 설상 과정으로 2019년에 380억 달러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폭로자는 어느 애널리스트였는데 해리 마코폴로스로 어머 여기 분식회계 하고 있네, 여기도 지희도 쭉 파산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했는데 지희가 그때 발끈하면서 네가 이거 하방으로 사놓고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잡아떼기는 했었대요. 근데 그게 이슈가 되기는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까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파트너사였다고 합니다. 아, 숏을 치고 저렇게 얘기했던 얘기. 예, 숏을 치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뒤 입장에서는 반박을 했다고. 조명회사 산 사람이 나왔네요. 서번트 시스템이라는 데 팔렸대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상호는 아직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 경영 악화가 계속되니까 점점 수입을 줄고 조금 이렇게 1위 자리가 점점 흔들리고 약간 기업도 계속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고 이러니까 GE 본사가 2021년에 회사를 3개로 나눠요. 그래서 지금 GE라고 나스닥에 있는 거는 GE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GE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가 있어요. GE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게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GE 아이고 칸토야. 버노바라고도 하고 베르노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 게 GE 베르노바라고 쓴 사람들도 있고 GE 버노바라고 쓴 사람들도 있는데 버노바가 맞을 것 같아요. 베르노바는 약간 유럽식으로 읽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왜 뭐 하는 회사예요? 그거는 발전이나 이렇게 언제나? 원자로를 만들거나 풍력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3개만 남기고서 GE는 이제 제조업으로 돌아간다 하고 금융업 부분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하고 일부의 금융업이 에어로스페이스 쪽 아니라 버노바 쪽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캐피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아는 있는데 큰 부분은 다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로 나눠진 회사를 보면 처음으로 떨어져 나온 게 GE 헬스케어가 떨어져 나왔고요. 자, 아이고. 배고픈가 보다 진짜. 약간 보면 헬스케어는 설립이 그래서 2023년에 먼저 분사가 됐어요. 그리고 편입지수는 그래도 나스닥 100이랑 SP 500에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게 GEHC라는 헬스케어니까 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GESC고 시가총액은 357달러. 7억 달러. 부채는 253억 달러. 자본은 72억 달러. 매출은 196억 달러. 영업이익은 24억 달러.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고 고용 $10,000죠? 억 달러. 억 달러. 네.
고용이어는 51,000원, 법인 소재는 델라웨이고요. 여전히 대기업이긴 한데 이제 대기업이긴 한데 옛날에 비하면 그 수익률도 별로 안 좋고 MRI, CT, 몇 조는 버네. 팩트 몇 조는 벌죠. 초음파 근데 옛날에 비해 안 좋다는 거지 여전히 큰 기업은 맞아요. 그래서 필립스, 지멘스랑 함께 의료기기 업계 어떤 3대 그 회사라고는 이제 유지를 하고 있대요. 저도 필립스는 전기포트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MRI를 만들고 있는 전구 막 이랬는데 LED? LED? 네,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서 이 3개사의 점유율을 다 합치면 90%가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번호반은 편입지수는 그 발전 그래서 발전 회사는 편입지수 S&P 500에만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발전 회사가 너무 웃긴 게 보잉처럼 몇 달 전에 풍력 발전을 하다 날개가 부러졌대요. 그래가지고 또 리스크로 다 작동을 해가지고 왜 이렇게 또 부실하냐 이렇게도 됐고 또 이게 대선 때 대선 이슈를 탄 게 해리슨이랑 트럼프가 붙었을 때 해리슨은 당연히 민주당 쪽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막 밀었고 트럼프는 원자로 이런 쪽을 밀 거 아니에요 가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개 다 양쪽 다 하고 양쪽 다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긴 했는데 사람들 이미지는 이제 그래도 풍력 발전 쪽의 이미지가 더 강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주가 그래프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쫙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시장이랑 비이성적인 이유로 움직이니까. 그 아직은 번호반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억 달러예요. 그래서 적자 전환을 못했어요. 부채가 좀 많아요. 387억 달러고 시가총액이 492억 달러인데 부채가 371억 87억 달러니까 거의 불쌍한 수준이고요. 자본 74억 달러, 매출 332억 달러.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경영 구조가 좋진 않은 거죠. 빚 다 갚으면 껍데기밖에 없나? 네, 그죠. 고용인원 8만 명.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제일 나은 게 항공기 엔진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재산은 네가 지내러가 에어로스페이스가 된 게 그나마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낫던 대기업인데 거. 뭔가 월급쟁이처럼 월급 받으면 카드값으로 거의 다 써버리는 아, 네,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도 편입지수는 S&P 500에 들어가 있고 시가총액은 1,806억 달러. 여기가 제일 크죠. 근데 부채가 253억 달러. 제일 준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본은 역시 72억 달러고 매출은 318억 달러, 영업이익은 62억 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나죠. 그러니까 부채도 얼마 없는데 자본도 얼마 없어요. 네, 그죠. 그러면 나머지 뭐가 많다는 얘기지? 자산이 많다는 얘기인가? 자산이 많은 것 같기도. 부동산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가? 근데 부동산도 그것도 다 모든 것들이 다 자본에 들어가니까. 아, 네, 그럴 수 있겠네. 그 뭐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보기엔 그 거는, 자산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자산이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제조업들은 공장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 아, 네네. 예. 그런 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자본은 현금만 하는 건가? 자본은 현금만. 72억 달러는? 현금만. 그래서 여튼 근데 신기한 게 그래서 이 망한 부잣집의 주가를 봤더니 또 막 올랐어요. 시장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 발전 회사는 비비라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막 올랐어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에어로스페이스랑 발전 회사는 뭔가 너무 올랐는데 지금 상황은 좀 왜 올랐지? 쉽게 올랐어요. 아무래도 항공 쪽 미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미래 그래서 산업이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좀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미 기대가 다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건 좀 올랐는데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건 있대요.
그거 에어 택시 있잖아요. 네. 에어 택시를 만드는 엔진을 만들고 있나 봐요. 진짜요? 네, 그래서 혹시 그게 상용화가 되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어요. 바닥바닥. 그리고 왜 이렇게 너무너무 아이고 한통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82.16달러고 1년 최고는 194.80달러, 1년 최저는 94.24달러여가지고 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재미를 본 사람들도 생각보다 있겠구나. 분사하면서 계속 들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고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고, 분계 배당 하긴 하는데 당연히 새 회사다 지금 자본 구조가 막 좋진 않다 보니까 배당이 높지는 않아요. 38,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네, 그죠.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꽤 재미를 봤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올해 초에만 들어갔어도 네네네. 13만 원이어서 두 배는 그래서 넘게 저는 왜 이걸 지금 하는가, 그때 했어야지. 약간 지금 궁금해졌을까. 그래서 제 에어로스페이스는 약간 그래도 미래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항공기 애프터마켓이랑, 그러니까 항공기 애프터마켓은 그거 엔진 항공기 정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엔진도 부수해야 되고 그 시장이 또 크대요. 그래가지고 수익 창출이 안정적으로 펀디멘탈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랑 운영 성과도 있다라고 했는데 한국 겁나 춥다가 부부 아니래요? 후다닥 들어온다. 그래서 매출과 근데 영업이익은 장기적으로 하락세였다가 그러니까 몇십 년째 쭉 하락을 하다가 에어로스페이스가 요새 들어서 반등을 치고 있는데, 이 반등이 매출이랑 영업이익의 이제 증가세가 지속이 될지는 지켜는 보아야 한다. 그리고 롤스로이스 등 항공기 제작 업체 강자들과의 경쟁 구도도 이제 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직은 제너럴 일렉트릭이 항공기 엔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회사긴 하지만 이제 다른 후발 주자들의 경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 라고 할 수 있고, 제너럴 헬스케어 주가는 지금 현재 83.22달러고요 52주 최고는 94.5달러고 52주 최저는 66.39여가지고 역시나 좀 올랐어요. 그래서 왜 올랐지? 그러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이야기를 오르기 전에 들었어도 사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지금 그래서 저도 이걸 사진 않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가지고 배당은요? 배당 안 좋아요. 배당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메리트가 없네. 메리트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근데 미국 시장 자체가 오르면서 좋은 것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 자체가 확 올라버렸으니까 얘네도 덩달아 올랐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하루 아침에 안 좋아졌겠어요. 근데 주가는 다 지금 반토막 나 있잖아요. 그리고 발전회사 번호방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호재로 작용하는 게 이게 AI랑 상관이 있대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AI가 전기를 그렇게 잡아먹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전기 먹는 괴물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발전 회사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약간 관심을 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4.12달러, 334.12달러인데 1년 최저가 115달러였어요. 그래가지고 2배. 다들 관심은 없었지만 이걸 샀으면 생각보다 재미가 있었겠구나. 근데 지금 사라 그러면 절대 안 사, 이런 거죠. 그래서 번호바 사업부는 파워, 일렉트리피케이션, 윈도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그냥 사업 부분은 주요 제품군은 파워는 가스터번이고 일렉트리피케이션은 송전이랑 변압기를 만든대요. 그리고 윈드는 풍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트럼프가 되면서 양쪽이 다 윈드는 망필이고 가스터번 쪽은 올라갈 필이고. 본의 아니게 민주당과 공화당을 네. 다 아우르는 주식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다른 면으로 지켜볼 게 풍력발전에서 지금 중국 애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중국 회사 이름이 되게 귀여운 게 있더라고요. 골드윈드라는 회사가 있대요. 금바람이에요. 금바람이 이제 이렇게 유럽 진출을 시도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금바람이 들어오는 게 꼴보기 싫으니까 약간 제재를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이름이 또 너무 중국. 너무 골드윈드. 그래서 악재도 아까 날개 부러진 악재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유럽에서 풍력 발전을 유럽은 계속 늘릴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유럽은 좀 그쪽이 민주당 계열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근데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되고요. 트럼프 당선으로 천연가스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터빈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풍력 부분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미래에너지 시스템 서비스 산업, 리스크는 짧은 성장기간, 경쟁 심화. 네, 발전 사업이 경쟁이 꽤 있대요. 변동성 이런 게 있고, 그러나 최근 약 5조 원 가량의 풍력 재고가 쌓여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또 좀 무례하고 있다. 뭔가 뭘 많이 만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적자 부분 그래도 분사를 하면서 제너럴 일렉트릭 시절에 이제 공룡 같은 그 경영에서 좀 벗어나서 부채도 줄이고 매각할 건 매각하고 하면서 재무 건전성은 조금 좋아졌대요. 근데 그게 줄어는 들었지만 앞으로 이 망한 부잣집이 다시 부활을 할지는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왜 망했는지가 좀 재밌었고 그 다음에 세 개 회사가 다 지금 들어갈 메리트는 1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약간 지금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이렇게 잘 나가던 회사도 이렇게 망해버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잭 웰치라는 사람이 정말 회계장부를 깔끔하게 제시해서 시장에 열광을 했었대요. 그 수치상으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저는 경영학과가 아니니까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장부를 되게 잘 맞춰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재무상으로는 좋게 나오다가 한번 위기가 닥치니까 휙 날아간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같은 거. 그러니까 캐피탈 금융 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제조업 회사의 앞날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뭐 이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